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레프톤이라는 장비입니다. 완전한 오리지널 제품입니다. 그래서 뭐랑 비교하기가 애매하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장비거든요. 충격파라고 하는 거 그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, 우리 근육 같은 경우에도 석회화가 되면서 안에 돌멩이 같은 게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그 자리에 충격파 치료 땅땅땅땅 받고 나면 시끄럽고 맞을 때는 좀 아팠는데 시원해졌네?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에너지가 주로 충격파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충격파 연구를 해봤더니 재생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더라. 뼈가 부러졌는데 으깨져가지고 뼈가 잘 안 붙고 있어. 그런데다가 충격파를 때렸어. 때리고 나니까 잘 붙더라. 그 사이에 짜잘한 노폐물들이 끼었으니까 잘 안 붙고 있었을 텐데, 이 충격파가 노폐물을 치워줬으니까 이젠 잘 붙을 수가 있겠구나,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. 염증 반응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염증을 중단하고 재생 단계로 넘어가더라. 하이프 같은 것들은 초음파를 이렇게 돋보기 형태로 해서 모아서 에너지를 지지는 타입이었다면, 얘는 이렇게 돋보기로 모으더라도 이렇게 쏴서 순간적으로 한번 팡 치는 거예요. 그러면 출렁하는 거죠. 잔열이 남아가지고 무슨 열에 의해서 지져진다던가 수축된다던가, 혹은 그런 게 과하면 열에 의해서 볼이 꺼진다던가,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한번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. 늘러붙어 있던 딱딱한 것들, 이런 것들이 한번 탁 쳐지면서 터지면서 청소가 되겠죠. 노폐물 청소를 도와주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준다는 특징 때문에 다른 시술과 병합했을 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. 지금 알려져 있는 효과 좋은 리프팅들은 죄다 이제 열이 들어가는 것들이죠. 근데 열 들어가는 리프팅을 했는데 난 좀 더 저울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거 더 하면 안 돼요? 이렇게 고민이 들 때, 울세라 시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. 울세라가 옛날에 스마스에다가 응고점을 만들어가지고 스마스를 수축시켜서 리프팅을 시킨다,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, 여기에 대해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았죠. 스마스, 거기에 열응고점을 만들면 수축하는 건 맞아요. 근데 스마스라는 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층을 가지고 있는데, 고기 구울 때 막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고기를 막 찍어봐. 한두 개 찍으면 고기가 조금 수축할 거예요. 막 찍으면 고기가 너덜너덜하고 먹을 맛이 안 날 겁니다. 마찬가지예요. 스마스 층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수가 생겨요. 그렇게까지 받으신 분이 막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닌데 은근히 있어요. 열 주지 않는 이런 레프톤 같은 장비로 추가 시술을 해주게 되면 더 끌어올리면서 부작용 걱정 없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. 레프톤은 일단 기본적으로 큐빅 형태의 핸드피스가 존재를 해요. 그러면 그 큐빅 갈아 끼우는 거에 따라서 깊이가 조절이 됩니다. 피부 쪽에 얕은 진피층 쪽을 공략을 할 것이냐, 혹은 조금 더 깊은 근막층, 스마스 혹은 파시아라고 얘기하는 쪽을 공략을 할 것이냐, 아니면 아예 바디 정도까지 되는 깊은 층을 공략을 할 것이냐, 이런 것들도 세팅이 가능하겠고요. 큐빅 핸드피스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큰 면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. 그래서 하면 좀 울리는 감이 있어요.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핸드피스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잡고 돌릴 수 있는 형태인데, 레프톤의 플래너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포커싱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파도 치는 방식입니다. 하지만 얘는 간단한 관리용 초음파 개념이 아니라 충격파를 일으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LDM 센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, 레프톤의 큐빅 핸드피스로는 이제 이마에 좀 살이 없고 뼈대가 도드라진 이런 좀 굴곡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애매했었는데, 이 핸드피스를 사용하면 이마 같은 그런 부위도 사용하기가 용이하고, 덤으로 이렇게 밀어 제끼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 침투랑 병합해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장점이 있겠습니다. 이게 통증과 미용이 어중간한 영역인데, 목 뒤, 귀 근처 이런 데 근막 자리들 같은데, 사실 우리가 맨날 거북목 되잖아요. 저도 심하긴 한데 여기가 자꾸 단축이 된단 말이죠. 근데 이런 데를 이런 데 레프톤으로 리프팅 해주는 김에 여기도 같이 때려주면 좀 풀려요. 여기가 풀리면 자세가 바르게 되면서 미용적으로도 나아지죠. 턱선이라던가 자세면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겠습니다. 네, 기존에도 촬영 2, 3일 전이라던가 그럴 때 하면 좋다고 알려진 장비들은 많이 있었어요. 근데 레프톤은
얘가 열 기반 장비가 아니란 말이에요. 촬영 바로 직전에도 심지어는 상관이 없겠습니다. 여기 피부만 좀 늘어진 게 아니라 속 안에 그야말로 근육층 혹은 입안에 있는 점막층까지 이렇게 처진 분들이 있어요. 충격파라서 안에까지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잡아주는데 굉장히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. 요즘 실리프팅을 할 때도 스마스보다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레티나큘라 큐티스라 그래가지고 얼굴의 유지 인대가 이렇게 나무로 쭉 올라오는데 이 나무 중에서 밑에 줄기는 듬성듬성 하나씩밖에 없어요. 위에 있는 요 잔가지들을 다 같이 이렇게 살짝 조여주는 거, 그런 게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정한 깊이에만 막 에너지를 주는 것보다 고르게 넓은 층에 다양한 깊이로 에너지를 해두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조여지면서 탄탄한 피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. 시술 후에 주의사항이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? 뭐 굳이 따지자면 임산부에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상의하시고요. 시술 주기 같은 경우에 이 장비 특성상 자주 하거나 뭐 짧게 한다고 해서 별로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좀 자주 해도 사실 상관은 없다. 일주일에 2-3번 정도 한다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너무 자주 하라 그러면 가성비에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권장은 한 달에 한 번, 2-3달에 한 번 정도 권장을 드려봅니다. 레프톤은 통증 잡던 혹은 돌 깨던 충격파가 얼굴 시술로 바꾼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. 많은 것들 해결되셨을까요? 한 번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주식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. 네, 상장 회사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